260번 갑니다. A와 90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일 때 600 이하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90이라는 숫자를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이런 정도로 나오고, 그러면 A랑 90이라는 숫자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가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라지 a를 나눴을 때 스몰 a가 남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를 나눴을 때는 5가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눠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a랑 5의 사이는 서로 소관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라지 a 값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스몰 a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a는 5와 서로 소관계에 있기 때문에 5의 배수는 아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 a라는 숫자가 얼마 이하면 되냐? 6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일단은 600이라고 대충 어림잡아 놓고 나서 스몰 a 값이 어느 정도 이하의 값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양변을 2 곱하기 3의 제곱, 즉 18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600이라는 숫자를 18로 나눠주게 되면 54, 63하고 또 54, 60 이렇게 되면 33.3333 얼마 정도가 나오겠네. 자, 그럼 A라는 숫자는 대략 33.33보다는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 A는 자연수가 되니까요. 33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어떤 숫자를 빼주면 된다? 5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자, 3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따라서 전체 33개 중에서 5의 배수의 숫자인 6개를 빼주면 답은 27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261번 갑니다. 남학생 240명과 여학생 168명이 있다. 각 모둠의 학생 수가 같고 남녀가 같은 모둠에 있지 않도록 모둠을 만들려고 한다. 자, 각 모둠의 학생 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240명과 168명을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즉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를 생각을 해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모둠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둠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든다는 뜻은 한 모둠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를 최대로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수 중에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 그 최대 공약수가 의미하는 것은 한 모둠 안에 들어가는 최대 학생 수가 될 거예요. 자, 240과 168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4로 일단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6으로 바로 나뉘네요. 자, 그러고 나면은 최대 공약수는 24라는 숫자가 될 거야. 자, 그러면 24라는 숫자는 뭘 뜻한다? 학생수, 한 모둠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를 뜻한다. 그랬을 때 남학생은 10모둠이 나올 거고 여학생은 7모둠이 나올 테니까 전체 모둠의 수는 17모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두 벽면이 직각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벽 안쪽의 두 벽면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타일의 크기를 가능한 한 크게 할 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두 개의 벽면의 가로와 세로 값이 얼마냐? 자, 왼쪽에 있는 벽면은 가로가 300, 세로가 14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벽면은 세로가 140, 가로가 160이 되겠죠. 자, 얘네를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고 했어. 자, 빈틈없이 붙인다는 뜻은 뭐다?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된다. 얘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남는다거나 이렇게 조금만 남는다거나
뭐 덜 붙여진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얘가 딱 떨어지게 딱 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x라는 값이 300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세로값도 마찬가지로 세로도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똑 떨어져야 된다는 뜻은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한 변의 길이 x로 동일하겠죠. 따라서 이 x값이 140의 약수이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오른쪽에 있는 벽면에도 붙여야 하니까요. 다행히 오른쪽에 있는 벽면은 세로값이 14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로값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한마디로 x는 300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140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160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 세 숫자의 공약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약수들 중에서도 타일의 크기를 가능한 한 크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 최대 공약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된다? 타일의 크기가 가장 커지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타일 한 장의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140과 그다음 160과 30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세수를 나눌 때는 우리 공약수 구할 때는 세수가 반드시 모두 나뉘는 경우에만 나눠야 된다. 자, 더 이상 세수를 나누게 하는 약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끝내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0이 되는 거고 20이 뭘 뜻한다? 타일 한 장의 크기를 뜻한다. 자, 그러면 문제는 타일 한 장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타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타일 한 장의 크기가 지금 20cm예요. 지금 여기가 20cm라는 거는 가로가 총 몇 개 들어가겠다? 총 15개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세로는 총 140을 나눴던 7개가 들어가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벽면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 15 곱하기 7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벽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41 나눴던 7개의 개수가 여기 세로 벽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0을 20으로 나눴을 때 8이라는 숫자가 몫으로 남기 때문에 8개가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의 벽면은. 따라서 15 곱하기 7과 7 곱하기 8, 이 타일의 개수 왼쪽이랑 오른쪽 벽면에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각각 더해주게 되면 105 더하기 56이 돼서 답은 16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